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 증시를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매매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주 연출되는 국내 증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2025년 기존 증시와 분위기가 다른 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사실상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다거나 굉장한 폭락이 나온다고 느낄 수는 없는 기술적인 흐름인데도 내가 체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체감을 하는 거는 더더욱 하락장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거래 대금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증시가 올라갈 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올라가고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 대금이 떨어지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자, 증시 차트를 우리가 조금 길게 본다고 하면은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죠. 증시가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올라가고 증시가 빠지니까 거래대금이 빠지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자 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이 포진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돼야 하는데 요즘 흐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자, LK캠 위너스 이런 신규 상장주 위주로 지금 돈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시장의 순환매, 내가 알고 있던 종목의 호재가 이만큼 부각되지 못했어.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정리해 봤을 때 증시가 빠지면서 분명히 시장 안에 있던 유동 거래대금 중에 일부는 시장 밖으로 빠져나갔을 거예요. 빠져나갔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 안에 남아있는 이 유동 거래대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증시 대장 테마, 로봇이나 조선 이런 쪽에서 도는 게 아니라 신규 상장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알고 있는 테마 위주로 수급이 안 쏠린다. 이 장세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안 쏠리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로봇이든 조선이든 최근 증시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군 위주에서는 차익 물량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한다고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종목이나 테마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사실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 심리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미증시의 급락부터 해가지고 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내용들, 각종 가능성을 염두에 본다면은 지금처럼 시장에 그나마 남아있는 이 거래대금 그리고 자금들은 신규 상장주로 몰리면서 다른 테마와 업종의 수급을 뺏어가고 있다. 이 포인트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증시가 지금 빠지는 것 대비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증시가 더더욱 안 좋은 것 같다고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에는 기존 상승장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증시의 찌라시나 재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더욱 크게 부각되는 경향도 있어요. 증시에 돈이 몰리기만 하면 되는 명목이 필요한 거니까 원래는 진짜 큰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묻혔다고 하면은 지금은 큰 동력들이 조금씩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이런 애매한 B급 이슈들이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된다. 이 포인트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증시를 보면서 또 다르게 느낀 게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증시가 조정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분명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는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면서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 이것도 틀린 표현은 사실 아니겠죠. 그래서 코스피 경우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4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보통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코스피 순매도하는 기조에서는 삼성전자에도 항상 물량이 빠져나갔던 적이 많습니다. 이게 하루하루를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치를 보거나 2주일치를 집계를 해서 보거나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통 코스피에서 빠져나가면 삼성전자도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모습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코스피에서 4거래일 연속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이. 근데 반도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시가 안 꺾였겠죠.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를 본다고 했을 때 SK하이닉스는 부진한 투자 심리를 보이고 있는데 증시가 빠지고 전반적인 테마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외국인이 사부작 조용히 삼성전자를 사모으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죠.
사실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꽤나 노이즈가 많이 있기도 있었는데 한 1월 말 2월 초쯤에 이제는 그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숫자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외국인이 아닌 이상 뭐 낸드 감산에 대한 거든 에이식 반도체에 대한 뭐 수요 증가, HBM 관련 기대감이든 지금으로서 그 외국인이 매수하는 명목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변해가는 분위기 속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리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를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은 삼성전자 발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024년 반도체 장세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였었습니까?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HBM을 비롯한 첨단 기술, 미래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의 수급이 쏠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정통적인 기업들, 뭐 전공정, 후공정을 비롯해서 뭐 소부장이나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수급이 유입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DDR5에 대한 점유율이 점차 이제 올라오면서 볼을 꺾을 것이다. 그러면서 소부장이 올라올 것이다. DDR5 관련주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했지만 사실 이것도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 장세에 대한 수급 분위기가 꽤나 많이 다르죠. 삼성전자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동시에 요즘 반도체 순환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작년과는 다르게 정통적인 소부장 관련주, 전공정 관련주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전공정에 대한 거든 기판에 대한 거든 HBM, 뭐 유리기판, 뭐 CXL, 팹리스 등등 굉장히 다양한 테마군들이 있잖아요. 절대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도체 장세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가능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 와중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특히나 주식을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던 부각되었던 종목들 위주가 아니라 정통적인 반도체 산업 공부를 다시 하면서 이 순환매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 전략으로 조금 더 연결을 시켜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장세가 물론 다시 올지 안 올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미리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를 지금 조정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사모으는 게 점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후에 더욱더 큰 관심을 보이며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도체에 대한 순환매는 우리가 아는 HBM이나 첨단 기술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매매를 하던 정통적인 종목 위주의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증시가 특이하고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